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요 근래는 시세가 많이 막 이렇게 오를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막 이렇게 하락되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사람이 좀 침울해지고 그래요. 답답한 감을 없지 않아 느껴요. 왜냐면 줬다가 뺏은 격이니까. 근데 제가 이런데 여기서 그래도 그나마 좀 오랫동안 이 가상자산 시장에 머물렀던 사람이 이런 마음인데 이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답답할까 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한편으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어떤 그 지금 뭐 한두 달 내에 뭐 특히나 이제 이번 달이 넘어가기 전에는 어떤 뭐 이런 지금 답답한 장세가 어느 순간까진 연이어서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좀 약간 진짜 지속적인 상승장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몇 가지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니어 프로토콜인가? 이 코인에 관해서 일단은 그냥 쓱 지나가는 김에 언급을 한번 어저께 새벽이구나. 이 니어 프로토콜에 관해서 베리 실버트가 일단은 언급을 했었어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근데 제가 언급을 안 했던 이유가 일단 이 코인을 제가 차트를 봤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50% 이상 상승을 했어요. 50% 이상. 그리고 나서 베리 실버트가 립을 하고 찔끔 더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상세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뭐 호재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안에 코인베이스의 니어 프로토콜이 상장될 거라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는 뭐 현실적인 거니까 일단 니어 프로토콜 재단에서 공개를 했나 봐요. 4월 20일에 USN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할 거다. 이것도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을 아무 코인이나 출시를 하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베리 실버트가 니어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의미는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지금 그렇다고 당장 사야 된다라고 제가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뭐 사려면은 일주일 전에 샀어야죠. 근데 웃긴 게 이런 호재거리 기사는 가격이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황에서 항상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찔끔 더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을 시켜버리니까 항상 조심을. 그러니까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관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런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건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가는 김에 하나 갖고 왔는데 베리 질버트가 사실은 어저께 이 공간을 세 번째 자리 니어 자리를 비워놓고 세 번째 자리에 어떤 코인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대중들한테 질문했다가 좀 있다가 니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상승이 있다가 지금 소강 상태인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비트와 이더가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자,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지캐시와 호라이젠이 있다는 거. 이게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왜 베리 실버트는 익명성 코인에 관해서 이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까? 시총이 다른 타 코인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트래블률 때문에 FATF에서 익명성 코인 사라질 수도 있는 시점인데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익명성 코인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올 거고 익명성 코인 사라진다고 하면 뭐하러 여기다 투자를 했었을까요? 베리즈보트가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트래블료를 피해서 지하자금 통로? 단지 요 이유 때문에 지캐시와 호라이젠이 베리실버트가 투자를 많이 했을까요? 요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요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CBDC에 전세계 CBDC에 이 익명성 기술을 채용해서 사용을 할까요?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보면서 뭐 이 코인을 마이닝 할 때 전 세계 이렇게 다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탈중앙화, 뭐 디센트럴라이즈 해가지고 탈중앙화라고 이렇게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글로벌 리스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자유의 종식을 이 트리거 삼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를 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대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말이 틀린지 아닌지 그거는 몇 년 후면 아마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뭐 더 자유로운 세상, 더 대중을 위한 세상이라고 언급을 많이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보편화가 되면 지금보다 자유는 없어요. 탈세와 탈법도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유의 종식이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 쪽에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류한테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산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극상의 1% 이내들은 엘리트 외에는 나머지 99%의 대중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씁쓸한 어떤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를 그냥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지금 현재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엄청 뭐 좋은 세상이 올 거야라고 거기에다가 뭐 어떤 뭐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국은 자국 통화로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고 있으며 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위에나로 상품을 구매를 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자, 그리고 위에나 비율을 더 늘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달러 결제를 축소시킬 거다라는 얘기라고 부합되는 얘기고, 또 하나 제가 엊그저껜가 요 근래 이제 EU가 해체될 가능성이 있고 EU가 해체된다면 유로화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지지율이, 자, 지금 프랑스의 대선 지지율이 마크롱이 26%, 그리고 마린 르펜이 25%단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분이 이제 마크롱이 30 몇 프로 됐었고 르펜이 10 몇 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오차가 없죠. 예. 24일 날 투표가 실시가 될 텐데 만약에 이분이 마린 르펜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 EU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분은 프랑스의 EU 탈퇴를 예전서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향후 지켜봐야 할 일인데 어쨌건 EU에 문제가 생기고 나토도 마찬가지로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를 보고 제가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향후 몇 년을 보고 언급을 드린 거예요. 브렉시트도 처음에 안 된다 하다가 결국에 브렉시트가 됐죠. 그러면 프랑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다른 유럽 내에 있는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 노선을 만약에 추구한다면 EU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EU라는 어떤 그 경제 체제를 끌고 가는 두 개의 핵심적인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이고 하나는 프랑스예요. 근데 프랑스가 이렇게 나서면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노선을 취할까? 만약에 다른 EU에 남아있는 다른 좀 본인 국가들보다 못 사는 국가들한테 이득을 취할 게 없다면 EU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유로화에 문제가 생길 거고. 어쨌건 지금 현재 SDR 통화 바스켓에 있는 뭐 엔저 현상의 가속화로 엔화에도 문제가 생기고 유로화에도 그건 뭐 비트코인의 급 부상, 기축 통화, 뭐 가상자산 시장의 부상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적인 측면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접근하면 제가 언급하는 게 논리적으로 아마 부합이 될 거고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수치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을 내리면 아마 여기서 단 1%의 희망도 아마 못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제가 언급하는 게 아마 분명히 맞을 거예요.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면 가상자산 시장에 태어난 것부터 가격이 올라가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니라 통화 시스템에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올 거다. 달러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이미 2016년 이전서부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은을 제가 모았었을 때가 제가 30대 초반부터 모았었으니까. 근데 제가 왜 그걸 모았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았었을까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도지코인에 관해서 언급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뭐 도지코인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기가팩토리라고 해가지고 텍사스에 이 테슬라에서 이제 공장을 준설하는데 건설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벤트를 해요 밤에. 그래서 드론을 날려가지고 도지코인 형상을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주변에 이제 도지코인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물려 계신 분들이나 누가 됐든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도지코인을 좀 안 좋게 언급을 한다. 밈코인이라 사라진다 라고 언급을 한다. 다 의미가 없어요. 일단 테슬라가 백사이드에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것만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돼요. 이 이벤트를 했다는 자체가 그냥 단기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전 세계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건데. 그냥 단지 일시적인 도지코인의 펌핑을 위해서 앨런 머스크가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도지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프라이드를 가지시면 되고 메타버스 상에서 뭐 크립토 커런시를 사거나 거래하거나 스토어에서 뭐 거래하거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뭐 그런 질문을 이제 개발자들한테 했는데 여기 보면 300명에 가까운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이 개발자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자, 뭐 아고라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57% 정도는 뭐 메타버스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될 거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18%는 동의하지 않아. 25%는 그냥 중립이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저는 옛날서부터 이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크립토 커런시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 원인가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그런 세상이 진짜 안 오는 것 같지만 사실 다가오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아주 빠르게. 우리가 실제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쿠팡을 통해서 물건을 매수를 하고 뭐 아니면 이러지만 진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VR 기기를 쓰고 거기 가서 이제 뭐 VR 세상 안에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보고 주문을 하겠죠. 크립토 커런시로. 그런 세상이 진짜 머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뭐 이런 거에 관한 어떤 그 영상은 예전에 이제 많이 올렸었거든요. 요 근래는 많이 안 올리지만 2018년도에 많이 올렸었어요. 근데 그거대로 많은 개발자들도 그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난이도 폭탄, 이더리움 난이도 폭탄, 이더리움 포스가 언제 정도에 진행이 되냐 이 얘긴데 2022년 6월 27일 날 지금 카운팅 되고 있는데 지금서부터 제가 이걸 어저께 캡처한 거니까 79일 정도 남았어요. 79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연기만 안 되길 바라야죠. 이것에 따라서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큰 흐름이 이제 결정될 거니까. 그리고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클래식 그 외에 채굴들 뭐 도지라든가 라이트라든가 모네로라든가 몇몇 개 채굴 코인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 어쨌건 연기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날짜는 6월 27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XRP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아마 상당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답답하시기도 하고 소송은 과연 언제 끝날까? 근데 뭐 소송이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다라는 얘기도 많고 한데 전 어쨌건 빨리 끝나면 좋긴 하지만 저는 그냥 여름까지 열어두고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돌아가는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가 인도에 관한 얘기도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대로 예상대로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좀 안 좋게 인도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위에나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 결제 시스템망의 어떤 연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연계 과정이 다 이렇게 연관돼서 나중에 완성이 되면 스위프트 2.0이 구현이 될 거고 신단일 통화의 어떤 그 인프라는 XRP가 잡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그냥 유추를 한번 해봤죠. 예전에.
제가 비트코인은 기축의 자리에 올라갈 거다. 예, 그런 언급을 드렸었던 거랑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냐? 왜 근데 근데 이거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기축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랑 XRP는 전 세계 뭐 어떤 국가 간 결제 시스템망에서 국가 간 결제 시스템망에서 모세혈관을 깔아주는 중심에 서는 거고 이 XRP 자체가 그냥 기축이다. 전 세계 단일 통화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근데 중요한 건 스위프트 2.0이 구현이 되면서 아마 다른 코인들 있죠. 뭐 이더가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비트가 됐건 무슨 코인이 됐건 스위프트 2.0이 다 송두리째 빨아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블랙홀 같이.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한참 후에 아주 한참 후의 얘기니까 그래서 어쨌건 신단일 통화의 마지막 중심에 서는 거는 이 친구가 아마 될 거예요. XRP가. 그리고 쿼드 문제에 관해서 아마 5월달 말 정도면 방향성이 나올 텐데 지금 오페크하고 브릭스는 중국하고 러시아 이쪽으로 제가 붙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 이 5월달 쿼드 회의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갈지 제가 뉴스를 하나 이제 본 게 있는데 자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제 언급 드릴 거고 어쨌건 뭐 소송은 뭐 괜찮아지게 나올 거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이렇게 언급이 나왔었네. XRP에 관해서. 그리고 CTC에 관해서 이제 저한테 언급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왜 어떠냐 요즘에는. 근데 CTC는 괜찮아요. 제가 엉뚱한 사람들이 개발하는 코인은 아니다. 먹튀할 코인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어저껜가 아마 이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이준행 대표, 고팍스, 법인 계좌 개설까지 추진한다. 개인이 계좌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법인 계좌다. 그러면 더 큰 자금이 고팍스라는 거래소에 들어오겠죠? 물론 원화마켓이 지금 오픈 안 돼 있는데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이달 말에 계좌는 전북은행하고 계좌는 오픈시킬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비트 비트코인 마켓에 CTC가 지금 상장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CTC의 본질은 사실 고팍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래서 고팍스가 원화 계좌가 오픈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유동성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법인까지 가세를 한다면 이 코인이 문제가 없고 펀더멘탈이 있다라고 판단하면 법인들 또한 아마 흥미를 갖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어쨌건 요것도 지켜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오늘이 뭐 날짜가 지금 4월 9일이니까 얼마 남진 않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걸 언급드리려고 했었는데 큰 방향성에서 인도, 러시아와 동맹하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거다.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했는데, 자, 이것도 엊그저께 나온 뉴스예요. 엊그저께. 그래서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 지금 인도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죠. 제가 미국이 어느 순간 인도한테도 그럴 거다. 점점 심하게 지금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은 수요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주최한 조찬에서 기자들에게 침략과 관련해 중국과 인도의 결정에 실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미국은 인도의 모스크바와의 보다 분명한 전략적 제휴의 결과가 중대하고 장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미국은 인도한테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언급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계속 안 좋게 될 거야. 그러면 인도 입장에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도 외무장관은 수요일 날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요. 모스크바와 뉴델리의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러시아는 다양한 분야의 중요한 파트너다. 장관이 이렇게 언급을 했고 다른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의 국익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라고 여기 써있죠. 우리의 국익에 가장 좋은 것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언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성립이. 러시아, 석유를 찾는 것 외에도 인도는 러시아 무기의 세계 최대 구매자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가 파키스탄과 중국 모두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 무기가 필요하며 대안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하면서 관계를 축소해달라는 미국과 호주의 요청에 저항했다. 자,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 미국과,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가 안 좋다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첫 번째 사진 보여드린 것 같이 어느 정도 분쟁은 사실은 종식이 됐어요. 제 과거 영상에서 아마 언급 드린 적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구도가 이렇게 흘러가고, 제가 이 분쟁이 조만간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어저께도 드렸고 그저께도 드린 것 같은데, 러시아를 보면 환율을 20%에서, 자 여기 보면 금리를 20%에서 17%로 내렸어요. 그리고 루블화는 어느 정도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현재의 추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 보면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금 종식 단계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일단은 17%까지 금리를 내리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까지 러시아에서 금리를 과연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약에 내린다면 이번 달 내가 됐건 다음 달 초가 됐건 10일을 넘지 않는 구간 내에 러시아의 어떤 그 분쟁은 종식이 될 거고,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의 공포가 극심한 지금 현재 금융시장 전반의 환경이긴 하지만, 이게 제가 핵심이라고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인플레이션과 오일 가격, 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를 아마 이 분쟁이 종식이 되면 많은 아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인플레이션도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고, 연준에서는 말 바꾸기를 또 다시 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추세 추종을 해서 관찰해야 되는 게, 연준의 금리에 관한 스탠스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이 러시아 이 분쟁, 이것의 핵심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사가 블록과 블록스트림과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비트코인 마이닝에 관한 어떤 그런 텍사스에 솔라,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어떤 그런 공장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시스템을 확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유럽에서 말들이 되게 많죠. 이 마이닝에 관해서 뭐 탄소 중립 선언에 관해서 뭐 아니면 뭐 환경 오염 피해를 뭐 일어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지, 어떤 게 페이크 뉴스고 어떤 게 진짜 뉴스일지, 이거는 실제 사진도 나왔어요. 실제로. 이 페이크 뉴스가 아니라 테슬라가 이 마이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요. 태양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에 관해서. 그래서 어쨌건 진실과 거짓 뉴스를 구분하시고,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 그 분쟁에 관한 흐름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뭐 전반적인 흐름에 관해서 아마 아시면 지금 희망을 잃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단기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에 너무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다 보면 놓치시는 게 아마 되게 많을 거고, 멘탈이 흔들리다가 98% 안에 들어서 아마 큰 부를 쟁취를 못 하실 거예요. 예전에 뭐 이것도 이 댓글이 올라가서 제가 그거를 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주작이다. 찰리 브라운과 그 일당들이 주작으로 막 이렇게 써놨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자를 해서 이제 배알이, 남이 큰 돈 벌면 배알이 꼴린 사람들 축하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있으면 진짜 막 성격 자체가 원래는 삼자대면 하자 이런 성격이거든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내가 하루에 뭐 댓글을 얼마나 보겠어요. 이거를 뭐 하루 주구장창 그냥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댓글까지 조작해가지고 제가 그럴까요?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제가 욕심이 많았다면 벌써
링크도 엄청나게 걸었겠죠. 옛날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거래소 링크를 단 한 번도 하다못해 바이낸스도 링크 레퍼럴 하자 이런 제의까지 왔었는데 크립토닷컴부터 해가지고 다 괜찮은 거래소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레퍼럴을 지금까지 안 달았는데 그 진짜 엄청난 수익이 될 수 있거든요. 저같이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퍼럴도 안 달았고 특정 광고나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안 했었다는 거는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언급 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